네, 농산물 경매 시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52톤 오늘 반입됐고요. 어제는 16.5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톤 정도 감소했고요. 콜라비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86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 9,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3,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1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46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자, 5월 25일까지 상승 흐름이었고요. 25일 가격 15,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 가격이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29일부터 5월 중순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5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가격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8일에는 16,000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11,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무도 보겠습니다. 오늘 580.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09.9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129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14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원, 최저가 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평균가 모두 8,1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는 29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면요. 25일까지 상승 흐름, 25일 가격 보시면 11,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가격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200원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체로 좀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5월 한 중순 정도부터 5월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이후에는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8,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무 농가에서 지금 참고하면 좋은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관님, 고랭지 여름 무에서 발생하고 쉬운 게 바로 이 시듬병이라고 하던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이 무시드름병은 2016년부터 강원도 평창, 홍천, 정선 뭐 이런 지역에서 고랭지 지역에서 그 발생하는 토양 전염성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수량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병인데 이 시드름병을 예방하려면 우선 그 이 곰팡이병이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그 재배지에서는 일단 다른 병원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토양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그 작업용 차량을 좀 깨끗이 씻어서 흙이 다른 데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완숙 퇴비를 좀 사용을 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토양 속에 이제 미소동물에서 뿌리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재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보통 이제 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는 이제 무나 이제 배추 같은 작물을 이어짓게 하는 걸 좀 피해 주시고요. 5년 이상 이제 대파, 당근, 당귀, 호박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용기지 침입하지 못하는 이제 비기주 작물이 있는데 이런 작물을 좀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배가 끝나는 데는 약재 처리를 해서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방제 약재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저 방제약재로는 저 다조멧 입제라고 하는 약재가 등록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파종 5일 전에 이제 흙가리를 한 다음에 한 시바르당 30kg씩 토양에 섞고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좋고요. 1, 2주일간 이제 방치하게 난 다음에 비닐을 제거하고 한 2, 3일 간격으로 흙가리를 해서 가스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특히 무가 이제 발화가 잘 되는지 시험을 해서 약효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무 농가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느타리버섯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84.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8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4톤 정도 물량 감소했고요. 느타리버섯 보시죠. 2kg 상품 기준 평균가 4,5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 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600원대, 오늘은 4,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26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최고가 상승 중에 있었고요. 26일 7,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500원 정도 빠지면서 어제 5,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5,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4,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한 5월 20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긴 했지만 18일 이후로 지난해 가격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가격 4,5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000원 기록했고요. 이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99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어서요, 느타리 버섯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가락동에 반입되는 버섯 중에 아마 비중으로 물량으로는 한 2번째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느타리 버섯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은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느타리 버섯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석원 버섯 경매사입니다. 네, 우리 버섯 경매사님, 네, 우리 좀 오래 기다렸어요. 네, 네, 네. 이 생방의 또 묘미예요. 바로 들어갈 듯이 하다가 또 네. 안 들어가는. 10분 네, 기다렸네요. 그렇죠. 10분이요? 더 기다렸나? 네, 전 2시간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가지 마요, 옆에 오세요, 네, 네. 경매사님. 자, 느타리 버섯이 전체 버섯 물량 중에 2번째. 첫 번째가 새송이, 네네. 세 번째가, 팽이, 네 번째가 표고, 양송이는 양성인 마지막. 마지막 네. 양송이. 그 중에서 경매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버섯은 오늘 느타리니까 느타리로 하겠습니다. 난 표고인데. 느타리 농가에서 서운해야겠는데요. 아니 표고 먹고 느타리 먹을게요 그러면. 네. 아니 느타리 버섯은 진짜 네네. 집에 두고두고 둬도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 한 상자 사서 냉동에 바로 넣어요. 네네. 예, 냉동에 넣고 라면 끓일 때, 된장찌개 끓일 때 맞아요. 그냥 한 움큼씩 딱 넣으면은 뭐 다른 조미료 필요가 없습니다, 유매사님. 네, 오늘 요리에도 다 잘 어울려지기 때문에 느타리 버섯은 좀 많이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대중적인 느타리 버섯 최근에 경매 흐름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앞서 짚어드렸지만은 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들 그래도 좀 소비가 좀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느타리 영향도 있죠. 다만 이제 대형마트들은 장사들이 좀 덜 되는 편이고요. 이제 재래시장이나 동네 이제 중소형 마트들이 장사가 조금 이제 더 잘 되는 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소형 마트 네, 특히 재래시장 제가 이제 장이 선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다들 힘드신데 장 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오는데 나래도 가서 뭐 사야지 하고 주차장 들어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맞아요. 주차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야, 이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라면서 한편으로는 아유, 우리 농산물들도 저렇게 소비가 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느타리는요. 다른 버섯과는 다르게 또 양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지난주하고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반입되고 있죠? 네, 뭐 지난주 뭐 4.6톤, 요번 주 4.2톤으로 저희 가락공반장 기준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입 물량은. 네, 네. 오늘 4.2톤이 반입이 반입되었죠. 됐습니다. 네네. 느타리 버섯. 자, 지난주 대비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 버섯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한동안 코로나19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품목 중에 하나가 사실 버섯이었어요. 네. 외식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 아이들 학교 개학도 안 하고 계속 늦춰지죠. 자, 근데 느타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해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떤가요? 지금 참느타리, 꽃느타리 모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이제 평년 시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3, 4천 원 이게 2kg 기준인 네. 거죠? 느타리 버섯 2kg에 오늘 3, 4천 원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현재 이 시세 그냥 비슷하게 지금 느타리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큰 등락폭 없는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가락동에서 느타리 버섯 시세 살펴보고요. 스튜디오 계속 연결해서 꼼꼼한 느타리 버섯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버섯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버섯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 어떤 상황인가요? 예, 버섯 재배 면적은 이제 2000년 이후에 감소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정체 내지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전국의 버섯 재배 면적은 2015년도 3,675헥타르에서요.
4,526헥타르로 좀 늘어난 상태고요.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416헥타르에서 663헥타르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140헥타르에서 157헥타르로 늘어났고, 그리고 표고버섯도 2,132헥타르에서 2,188헥타르로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 품종별로 버섯 재배 면적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재밌는 현상이 재배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산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지역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농가의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2017년도에 한 3,800여 농가가 있었는데 2012년도 1,108농가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기간에 이제 생산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농가별 생산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섯의 가정 내 구입액은 좀 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그 버섯의 연도별 이제 평균 구입액은 이제 신선 버섯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정체 경향이 있는데, 가공품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회당 평균 구입액도 매년 소폭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뭐 2016년 이후에는 가공품이 지금 뛰어넘은 모습을 좀 네.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이 버섯 가공품 소비는 좀 계속해서 증가 추이인 것 같습니다. 특이 사항이 좀 없을까요? 예, 특히 이제 버섯 가공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명절 수요라든가 이런 특정 시기에 수요가 좀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구매 횟수가 구입 가구 비율을 보면 신선버섯 같은 건 한 16.5회 정도고, 구매 가구 비율도 98.5%로 뭐 버섯을 한 번도 안 사는 소비자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구매 횟수가 한 0.1회 정도, 그다음에 한 8% 정도의 가구에서만 이제 가공버섯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신선버섯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네.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가공품 구입액이 높은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약간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자, 이쯤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펌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계속해서 느타리 버섯 품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매사님, 스튜디오 갔다가 다시 가락동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좋은데요? 뭐가 좋아 좋기는 헷갈리기만 하는구만. 네, 아니에요. 이렇게 증가 정말 느타리 버섯을 또 이렇게 안팎으로 전해주는 이게 바로 가락동 365가 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프로답게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가락동 365는 누구를 위한 프로? 농민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화를 위한 프로 아니에요? 아, 이경화를 아니에요. 네, 교매사님 지역별로 좀 품질 차이가 나죠? 어때요? 네. 지금 가락동에 지금 제일 많이 반입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양평 지역입니다. 근데 양평 지역이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품질도 매우 우수해 갖고 가락동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양평 지역의 농산물들 꽤 괜찮아요. 근데 특히 느타리 버섯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 그쪽 지역만의 어떤 뭐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버섯 이제 농가들이 대부분이 좀 오래 이제 농사를 지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친인척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남들은 좀 가르쳐 주기 좀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친인척들. 그러면 이렇게 그래갖고-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건 너만 아는 비법인데 느타리 버섯은 이걸 주면 잘 자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 넘어가도 우리 안 가르쳐 주겠네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까요? 친척이 되려면 그 관련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만큼 양평이 지금 품질 관리를 타 지역보다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사님.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느타리 버섯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느타리 버섯이 있는데 느타리 안 보고 이렇게 손만 대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냉장고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얼음 만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와 얘는 확실하네. 이렇게 지금 차디차요 그냥 버섯이. 예. 포장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스티로폼에 이제 예냉이 빠지지 않도록 이게 좋다. 이제 냉장고에서 작업을 한 뒤에 스티로폼에 담으면은 아무래도 이 예냉을 한 게 버섯이 이제 냉기가 오래 가기 때문에 스티로폼 작업을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갓이 좀 이제 검은빛을 많이 띠고 갓 크기가 좀 일정하면서 색택이 이렇게 좀 진한 이제 버섯들이 이제 최고 시세를 받았고요. 이 버섯 같은 경우도 어제 저희 가락 공방장에서 최고 시세 나온 4,000원짜리 버섯입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제가 최고 시세
지금 저 마이크 좀 네. 이게 3,000~4,000원인데 4,000원. 네네. 까지 어저께 나온. 최고 시세 나왔대. 어제 최고 시세요. 최고 시세답게 정말 갓 크기가 이렇게 고르게 네.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색깔도 진하고. 그래서 크게 지금 뭐 변색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지금 현재는 뭐 이게 문제다 딱히 할 것 없이 지금 상태는 양호해요. 네네. 양호합니다. 예냉 작업도 확실하고요. 네. 무겁네요. 내려놔야 되겠네. 네. 일단 중도면들의 구매력도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 계약이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살아난 부분은 있죠.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이제 생산량도 꾸준하고 이제 계약 이제 조금 이제 지역 화폐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 화폐라든지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재난 지원금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 더 소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사실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격에 큰 등락폭 없이 한 3~4,000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요, 이 시점에서 산지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시세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겸회사님? 뭐 지금 뭐 느타리 농가에게 뭐 특별히 뭐 잔소리할 부분은 사실 없어요. 워낙 잘 해주시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예냉이 풀려갖고 와갖고 경매도 하기 전에 벌써 별세게 돼버려갖고 중매인들이 아예 안 사려고 하는 느타리도 좀 간혹 있고요.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다 제가 드리는데 이제 선별 부분. 이제 크기나 이제 색깔별로 이제 선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기별로 좀 갓 크기 고르게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냉 작업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느타리 버섯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버섯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버섯 신품종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팽이버섯 품종 중에 이제 백승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 이 버섯은 이제 고르고 균일하면서 수량성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뿌리의 자실세 부위에 이제 중간 부분이 좀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초발일수가 외국 품종보다 2~3일 정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육기간이 좀 단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0월 달에 가락시장에서 백승에 대해서 이제 품질 평가를 해봤는데요. 모양과 크기도 우수하고 이제 균일하면서 버섯 밑둥 부분이 단단하고 생으로 시식해도 단맛이 느껴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느타리 버섯 중에서도 또 좀 눈여겨볼 만한 신품종이 있을까요? 네, 그 느타리 버섯 중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솔타리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 이 외국 품종이 이제 우리는 느타리 대부분 수완이라고 하는 외국 품종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도 좀 잘 자라는 중고온성 품종입니다. 그래서 재배가 좀 쉽고 대가 단단해서 시장성, 저장성이 좀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상품성은 좀 어떤가요? 네, 작년에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시장에 안착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솔타리는 만져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기존 느타리 버섯에 비해서 손상 정도가 좀 덜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뭐 팽이버섯 신품종으로는 백승, 그리고 느타리버섯 신품종으로는 이 솔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버섯 신품종은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호감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호감이요? 예, 호감이라고. 이거는 이제 갈색 양송이 버섯에 들어가는 건데 양송이가 보통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갈색을 띠는 건데 아. 흰색 양송이하고 견주어도 뭐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저희가 시장에서 받았고요. 또 흰색 양송이에 비해서 선도가 좀 더 유지가 잘 됩니다. 이게 양송이가 원래 선도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색택 역시 갈색 양송이 수준에서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버섯 신품종들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버섯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오늘의 소매가시황 이어지도록 합니다.